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나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들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특히 북한 핵 문제 접근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 정책 전반에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대북 외교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론을 계승할 것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더해 한층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핵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를 일컫는 스냅백 방식과 단계적 동시 행동을 제시하고 이 구상을 미국과 북한에 제안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화와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체제를 이루겠다며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현대화, 개성공단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시적인 제재 면제를 유엔에 설득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 후보의 북핵 접근법은 제재 완화를 우선한 비핵화 견인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제재 해제라는 건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전제로 한 건데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를 해줬을 때 북한이 만일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다시 제재를 복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냅백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선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를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거죠.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또 한국이 북한 문제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남북 간 소통을 높이고 판문점에 미국과 남북한 3자 간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한 확장 억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 미한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의 대북 정책에 대해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재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제재 완화를 해주면서 다음 단계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이재명 후보는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보였던 차이점을 놓고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윤 후보의 정책 기조는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두 후보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 사령부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유엔과 관련이 없는 미국 사령부라는 건데 앞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시도에 종전선언 논의가 불거진 상황에서 미한 동맹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지난 4일 법률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6위원회에서 유엔의 명칭이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개별 국가에 의해 오용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지체 없이 시정돼야 한다며 미국과 유엔사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 한국전쟁의 북한 책임을 부인하고 당시 유엔 안보리 상황을 거론하면서 유엔사는 유엔과 무관한 미국 사령부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In order to shift the responsibility for the unleashed Korean War onto the DPRK and legitimize its military intervention in 1950, the U.S. took advantage of the former USS Soviet Union boycott of the UNSC meetings
to enginee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ed Command under the US, and later craftily coined it in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지난달 27일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4위원회에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유엔사 존립에 대한 미국의 주장이 한국에 대한 점령을 합법 영속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북한은 2018년과 2019년에도 유엔 총회에서 유엔사를 괴물, 유령 등으로 부르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도 유엔사를 미국의 적대 정책으로 연결지으려는 북한의 시도에 주목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한 동맹의 분열이고 그런 관점에서 북한은 미한 동맹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유엔사 문제를 건드리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very little bit that North Korea can break gives them another edge to work on in the next pieces. And they've chosen the UN command as an easy piece to break, especially given the interest in an end of war declaration, because they know that if that happens, they can then go to the UN and argue that there really is no need for a UN command anymore, given that the war is over.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했던 지난 4일 제6위원회에는 한국 측 대표도 발언 기회를 얻어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들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이날 유엔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9일부터 재개될 회의에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 주목됩니다. 교회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이 핵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 정광을 생산하는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년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비핵화 협상 시 해체의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8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산 우라늄 공장이 지속적인 가동 상태로 남아있으며 옐로 케이크로 불리는 우라늄 정광을 계속 생산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산 공장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우라늄 정관 생산 시설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의 토대가 되고 있다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앞으로도 가동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평산 공장의 해체가 협상의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폐기물 보관 관행과 탈북자들이 제기한 보건, 안전 우려를 고려할 때 평산 공장을 비롯한 핵 관련 시설의 보건과 안전, 환경 등 여러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종전선언에 대해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도 일본의 입장에 반영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미한일 3국 협의에서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 7일 익명의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8일 VOA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건 일본 정부에게 정치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Japanese government perspective, the push for end of war doesn't make sense, especially politically for them. You know, if there are ongoing missile tests, then, you know, that actually presents a political obstacle for them to support end of war. Because the Japanese public actually is probably more sensitive to North Korean testing than any other public in the region.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일본 외교부가 이번 보도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특히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세부 관점이 다르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미국과 입장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본 정부 입장에선 종전선언 제안이 한국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제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ll, they see that it's a naive proposal, that it would do nothing to address the North Korean conventional force threat to South Korea and the region.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과 관련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 현실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상징적이고 정치적이며 무의미한 문서라고 말하면서 그 유용성을 경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건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그게 의미 없는 문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스팀슨 연구소의 타츠미 유키 선임연구원은 일본에 있어 종전선언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츠미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더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일본이 종전선언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두 가지가 일본이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주저하는 주요 이유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사카와 평화재단 미국 지부의 제임스 쇼프 선임국장은 종전선언이 한국 내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일본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후방기지의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이는 향후 북한을 둘러싼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23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 주도로 작성된 이 서한에는 한국계인 앤디 킴 의원과 그레이스 맹 의원, 로칸나 의원, 탐 수오지 의원 등 의원 23명이 서명했습니다. 서한에는 남북한 긴장에 대한 외교적 해법 추구 시기가 너무 늦었다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남북한 상호 종전선언을 거듭 촉구한 것을 언급하고 수십 년 전인 1953년 이 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은 공식적으로 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또 북한과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은 북한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동맹국 모두의 국익에 기여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블링컨 장관이 남북한과의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고 이것은 남북한과 미국 간 전쟁을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식시키는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은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비정부 기구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촉구하고 북한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국내 의료품이 전무해 최대 86만 톤의 식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부 기구들의 대북 인도 지원을 가로막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령한 규제라면서 국무부의 인도적 목적의 방문을 위한 특별 승인 여권 요청에 신속히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줄곧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제사회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으며 북한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고통 완화를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막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11년 전 북한군의 어뢰에 의해 피격된 한국군 함정 천안함이 최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해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0년 피격돼 침몰한 천안함을 대잠수함 능력을 갖춘 최신형 호위함으로 재건조해 9일 울산에서 진수식을 갖고 천안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급 신형 호위함 7번 함인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최고 속력 시속 55km로 5인치 함포와 대함 유도탄, 대잠 어뢰 등이 탑재되며 특히 선체 고정 음탐기와 예인선 배열 음탐기를 탑재해 과거 천안함에 비해 원거리 대잠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진수식에 참석 예정이었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포함한 생존 장병 58명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 등을 다룬 유튜브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가 천안함 좌초설을 방치해 생존 장병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수식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